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싸움 전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그 중에서 현금, 이자 수입, 비용, 카드 매출, 카드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판도라님, 현금, 이자 수입, 비용 등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어디서 입력하신 줄 알겠죠? 회계, 일반거래 수입, 일반거래 비용,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일반 거래 수입은요, 보시면 일반 거래 수입을 하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아닌 통장 입금으로 입금된 경우에요. 지금 무슨 얘기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은 금액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된 금액, 일반 거래 수입이니까. 그러면 일반 거래 수입에 대한 분계를 볼까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110원. 그리고 그 뭐 잡수입이든 잡수입이나 관리의 수입, 뭐 광고 수입, 뭐 재활용 수입, 기타 등등.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네. 여기 부가세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데 왜 부가세 예수금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거는 수익 사업이잖아요. 수익 사업에 입력했다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이 예수금 자체를 이분이 명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는 환급을 그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신고를 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을 걷어놓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 수입에 넣습니다. 자, 관리비 수입은 주차, 승강기, 알뜰 시장 수입, 광고, 재활용품 등등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연체료 수입은 안 들어가고요. 어린이집 임대 수입은 비과세. 그 다음에 이래서 아까 매출 계산서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거래는 부가세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수익 사업에 하는 거 아니고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거래 수입에 대해서 한번 분개를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는 아까 들어온 것처럼 그냥 재예금대, 뭐 지출대,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분이 6월 29일 날 그 광고 수입을 하고 5만 원, 그 110원을 내고 가면서 저를 이걸 꼭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전표 입력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7월 2일 날 전표 입력을 하려고 했어요. 현금 영수증을 끊으려고 하니까 현금 영수증은 어때요? 당일만 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수금 먼저 수금한 금액이라고 써서 선수금을 써주는 거예요. 110원이라는 선수금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우리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7월 5일 날 일반 거래 수입에다가 여기다가 선수금을 써주는 거죠. 선수금에서 없애주고 요때 잡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잡수입 때 부가세 예수금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현금 영수증은 이게 부가세 거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현금 영수증 우리 5만 원 있으면 5만 원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현금 영수증도 그 업체가 과세 업체면은 부가세 붙고요. 만약 해주는 업체가 비과세 업체면, 만약에 뭐 꽃을 샀다거나 이런 데라면 비과세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용이죠. 비용 처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현금 영수증도 부가세 거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잡수입 때 부가세 예수금을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부가세 예수금을 잡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한 거다. 우리 일반 입주민의 거래는 여기다 입력해주지 않는다. 내부 거래는 여기다 입력해주지 않는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준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발생할 때 넣는 건데 여러분, 이자 수입이 발생했어요. 근데 선납 법인세랑 선납 주민세가 없다고 해서 이자 수입을 일반에다가 넣어주면 되나요? 아니죠. 얘도 관리비 수입이기 때문에 이 일반 거래 이자 수입 여기다 일반 거래에다 넣는 거예요. 수익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대체를 해요.
우리가 장충 예치를 하는데 A에서 B로 예치를 그냥 B에서 A로 이렇게 써야 되죠. 예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자 수입이 장충으로 변경이 돼서 관리 외에 비용 그 전입액 때 장충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JH나 장기수선 충당금 전표는 일반 계정식 전표에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선납 주민세하고 선납 법인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요거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내면 일일이 내면 안 낼 수도 있고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아예 은행에서 우리가 낼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은행에서 직접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이 선납법인세와 주민세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이 선납법인세나 주민세를 쓰면 안 되고요.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선납법인세와 주민세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선납법인세와 주민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에서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써주죠.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납부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사업 하지 않는 단지에서 법인세 내나요? 법인세 안 내죠? 그럼 얘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가. 그래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에서는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100%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납법인세와 주민세는 어떤 금액으로 넣어주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선납법인세는 수입이자가의 14%예요. 수입이자, 이자 수입의 14%. 그리고 선납주민세는 이 선납법인세의 10%입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수입이자의 14, 선납법인세의 10%. 세금은 항상 우리가 10%더라고요. 네, 이거 수입이자의 14%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입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수익 발생할 때 어떤 전표를 칠까요? 예금, 실제로 돈 들어온 8,460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자 수입 8,460원이라고 쳐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이자 수입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실제로 우리가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10,000원을 받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선납법인세와 주민세를 뺀 8,46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안 하는 단지는 8,460원 돈을 들어온 것만 써주고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요 선납법인세와 주민세가 들어온 돈까지 합해서 수익사업 금액에다가 수입이자 금액에다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거래의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이 아닌 통장입금으로 지출한 비용이에요. 경우에요. 재활용 수거 관련 마대구입비 등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쓴 비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을 제가 안 써준 이유가 뭘까? 부가세 대급금을 안 써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일반 거래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없겠죠. 그래서 안 써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마대를 구입을 했는데 얘는 이제 비과세라서 만약에 공급가액만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답지출 110원 대 예금 110원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가세가 없으니까 안 써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은 말 그대로 카드로 매출을 한 거고요. 카드 매입은 카드로 매입을 한 겁니다. 매출은 우리가 돈을 번 거죠. 그리고 매입은 우리가 돈을 쓴 거죠. 자, 여러분 보면은 카드 매출.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서요. 외부 주차 수입 받는데 없을 것 같죠? 가끔 있습니다. 카드로 매출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으로 하시는 것도 있겠죠. 예, 여기는 카드로 매출한다면 쓰겠죠.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카드로 받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내부 주차비를 뭘로 받을까요? 내부 주차비. 관리비로 받아요. 이럴 경우 여기 수익사업에 써주나요? 안 써주죠. 왜냐하면 부가세 대상도 아니고
내부 관리비로 쓰기 때문에,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습니다. 자, 카드 매출을 하는데요. 예금 44,000원이고 돈이 들어온 게 관리회 수입 4만원, 부가세 예수금 4,000원이에요. 네, 여러분, 카드가 바로 돈이 들어와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수금이란 계정 과목 써줬다가 나중에 돈 들어올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금 대 관리의 수입 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재예금 대 미수금 이렇게 떨어주면 되겠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상가 부가를 제가 8월 정도에 찍어서 9월 정도에 오픈할 생각이에요. 저 에듀파 있죠? 에듀파. 여기서 이제 집합 건물 관련된 거 부가 찍을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9월쯤에 한번 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 매입은 말 그대로 내가 비용 쓴 거죠. 카드로 비용 쓴 거죠. 근데 이거 아무거나 개나 소나 아무 카드나 써도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떤 카드로 써야 된다? 법인카드로 써야 된다. 법인카드로 지출한 수입사업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는요, 부가세가 당연히 붙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건 수익사업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카드 매입하는 은행은 1,100원 나갔고요. 잡지출 1,000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100원 이렇게 10% 잡히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일반 거래 수입은 회계의 전표관리, 전표 입력 수입 사업에 일반 거래 수입이나 비용, 매출, 매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 이 항목으로 한다. 일반 거래 수입 중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다. 이거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전표 수입 사업에 일반 거래에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 영수증을 해줘야 되는데 돈 받은 날과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날이 달라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은 당일날만 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돈이 들어왔다라고만 표시하고, 실제로 수입이 들어온 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 입력한다. 자, 이자 수입이 발생할 때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꼭 써야 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지는 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선납법인세는 이자 수입의 14, 선납주민세는 선납법인세의 10%자. 일반 거래 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필요한 거라면 부가세 대급금을 쓰겠지만, 부가세 대급금이 쓰일 수 없는 게, 만약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세금 계산서로 끊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거래인데 계산서 비용도 안 쓰고 만약에 그냥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대 예금으로 한다. 카드 매출은 우리가 카드로 돈을 벌 때, 카드 매입은 우리가 카드로 돈을 쓸 때 인데, 카드 외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붙는다. 외부 주차료만 같은 경우만 그렇고, 내부 주차료나 관리비에서 주차 수입 걷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이 아니고 관리비다.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에 넣어서 부과한다. 카드 매입은 우리가 법인카드 같은 걸로 물건 살 때 얘기하는데, 그때도 역시 카드로 사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처리된다. 자, 수익사업 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 발행 대상 전표는요, 2월 10일까지 발행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저도 이거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막 되게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수나 선수급 이런 거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먼저 썼다가 세금 계산서 실제로 발행한 그 시점에 그때 비용 처리해줘도 되겠죠?
자, 지연 발생 시는 그 지행 발행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늦지 말고 발행하라는 얘기죠. 현금 영수증은요, 당일만 발행이 가능해요. 만약에 못했을 때는 선수금 계정 과목 활용하세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선수금 써도 되겠죠? 자, 입주민이 하는 내부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세 발생하지 않아요.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써드린 겁니다. 자, 제가 그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란다. 그 부가세 관련해서 수익 사업에 관련해 부가세 관련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 한 3회 정도 나누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사실은 쉽다면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뭐 이해를 못 하시면은 여러 번 보시고요. 뭐 한 번 봐서도 나는 이해가 된다. 뭐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고요. 아마 수익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잘 봤다. 혹은 뭐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해 주시고요. 기쁜 소식은 제가 예전에는 구독자 비율이 더 낮았었거든요, 훨씬. 근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으로 비구독자와 구독자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구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저 힘나라고 좋아요라도 많이 팍팍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희 참 세무대행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026959-3786 여기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으로 전화 주세요.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해드릴게요.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